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오늘 아마 마지막 썰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부동산 엮글에 대해서 저번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현재 아파트 엮글한 사람한테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들 봤을 때 엮글하신 분들, 대출 엄청 받으신 분들,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저는 문제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다른 분들도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것 때문에 아마 나라에서 큰 혼란이 올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엮글이 생각보다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변에도 있고, 엮글을 하신 분들 제 방송에 있고, 특히 수도권에 그런 부지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언론에서 엮글 하지만 언론은 이슈를 부풀려 다루는 곳이고 엮글 많이 없어요. 대출 규제 때문에. 일단 평범한 사람은 엮글이 어렵죠. 소득 기준으로 제한을 걸기 때문에 DSR, 경매 물건 보시면 앞으로 알게 되실 거예요. 라고 짧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엮글 많이 없을까요? 정말 없을까? 그럼 왜 퐁퐁시대라 부르죠? 동탄하고 광교, 그리고 저기 인천의 청라. 그냥 사람들한테 괜히 엮글한 사람들 많아 보이기 위해서 언론에서 연막 잤죠. 물론 언론이 가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많이 없다. 그러면 그 비싼 아파트는 어떻게 산 거죠, 그러면? 그럼 그 비싼 아파트는 엮글 안 하고서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여러분, 엮글을 왜 합니까? 엮글을 왜 하나요? 내가 그 아파트를 살 만한 자본적인 능력이 딸리는데 그 아파트를 어떻게 사고 싶으니까, 살려면 현금이 없으니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아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그만큼 비싸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 정상입니까? 특히 그 언론에서 이렇게 비싸다고 얘기하는 데 있잖아요. 뭐 동탄, 광교, 아니면 저기 뭐 인천 청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돈 벌어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부모님한테 좀 도움 받아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가격 아닙니까?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그거 살만한 능력 자체가 없죠.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들한테 그만한 집 한 채를 떡하니 사주만 능력 안 됩니다. 대다수는 안 돼요. 절대 다수는. 근데 저 아파트 가고 싶어해. 살고 싶어해. 그리고 저 아파트를 사면 왠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비싸더라도 어떻게든 대출받아 사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들어간 거죠? 거기 들어가 사는 사람 엮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살고 있잖아요, 거기. 거기 많은 사람 살고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난 솔직히 그 아파트 살고 있다는 자체가 엮글했다는 증거예요. 안 그러면 그걸 뭐 부모님 도움받았다, 아니면 자기들 현찰이 많이 샀다, 그거 어떻게 증명할 거야? 도저히 뭔가 개인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 집값이 아니죠. 지금도 보면. 네. 그러면 동탄, 아까 말씀드린 동탄, 광교, 인천, 송도, 청라, 이 지역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서울. 여기에 아파트 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현찰 가지고 산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살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뭐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죠. 님 말대로 대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계한을 걸었으면 대부분 소득 수준은 뻔하잖아요. 모아놓은 돈도 뻔할 테고. 그러면 저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다는 겁니까? 살고 있다는 거. 그냥 저 사람들은 다 원래 원재 돈이 많았기 때문에, 버는 돈도 많았고 부모님한테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예전부터 쭉 되었던 게 아니잖아요. 연끌이, 생각해봐. 연끌 했던 분들이 올해 연끌 한다고 작년에 뭐 빚 받아서 한 사람 연끌 아니야? 연끌 하신 분들 지금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한 사람들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한 6, 7년 전부터 한 사람들 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출 규제라는 게 우리나라에 내내 있었습니까? 대출 규제가 풀리듯이 있었잖아요. 정권에 따라 대출 규제가 풀렸다가 쪼그라들었다가 풀렸다가 쪼그라들었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뭐 지금은 규제가 있겠지만 그 전에, 그 훨씬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집값 쭉쭉 오르던 시절에 그때도 규제가 되었을까요? 사실상 규제가 되었으면 지금 저 아파트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지금 대출 빚이 1000조입니다. 1000조. 1000조 이상 되는데, 저 1000조 안에 연끌 하신 분들 지분이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님 말대로 소득 제한 걸고 대출도 범위 제한 걸었으면 애초에 연끌을 하고 싶어도 못했었고, 그리고 빚도 이만큼 안 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가계대출도 상승곡선을 타고 그렇게 오르지 않았을 테고.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기준, 그러니까 최근 한 5년, 6년 그때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겠죠. 지금은 연끌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은 규제를 많이 걸다 보니까, 지금 집값이 너무 좀 말도 안 돼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영구적도 지금 연끌할 때 힘들어지니까 규제를 많이 걸겠죠. 근데 지금 말고 한창 오르기 시작한 때,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규제가 심했고 제한을 걸었을까요? 그러면 5억, 6억 대출이 어떻게 나왔을까? 아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평범한 사람은 뭐 대기업 안 다닙니까? 대기업은 꼭 잘 사는 사람 다닙니까? 삼성 같은 데 꼭 잘 사는 사람 다녀요? 휴먼관계 안 그렇습니까? 그 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은 다 뭐 돈 많고 잘 사는 사람 다닙니까? 청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약간 영끌한 그런 좀 거품 좀 심한 곳도 있다고 들어서, 청주가 아무래도 광역시 제외한 시 중에서는 굉장히 집값이 비싸고 번성한 곳이다 보니까, 수도권 못지않은 곳이니까. 왜 영끌이 어렵죠? 평범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 대기업 다니고 신용도 높으면 대출할 수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은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은행 대출만 된다고 하십니까? 은행 대출 말고도 제2금융권도 있고 다른 쪽에 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긁어모아 연끌이 되는 거예요. 1금융권만 대출해서 했다, 그건 연끌이 아닌 거죠. 대출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끌어모아서 어찌저찌
저 살 수 있는 금액을 맞춰가지고 갚아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끌이겠죠. 아무리 언론에서 이 영끌 이슈를 부풀려 다뤘다 하더라도 수도권에 영끌이 많은 건 제가 봤을 땐 사실이에요. 엄청 많은 건. 특히 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님 말대로 언어를 부풀려서 얘기했으면 사람들을 뭐 관심도 안 가지겠죠. 그런데 서로 얘기도 안 나누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댓글 다시면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렇게 영끌해가지고 집을 안 사는 사람 바보로 봤어요. 언론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도 바보로 봤어. 그게 딱 작년 딱 이맘때쯤까지예요. 지금은 앞으로 이제 대출 힘들겠죠. 연끌 같은 거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은행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아무나 대출 안 해줄 테고. 예. 근데 그 전에 한번 생각해. 그 전에 집값이 쭉쭉 올랐을 때 그때 들어간 사람들 과연 현금으로 들어갔는지 대출 안 받고 들어갔는지. 나는 애초에 연끌 안 하면 못 들어간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댓글 다신 분 얘기가 무조건 뭐 틀렸다 이건 절대 아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봐. 정말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지, 별거 아닌 얘기였으면 왜 여기 사람들이 왜 들끓는지. 나한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해당 사항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저는 아직까지 이거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연끌죠. 예.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결혼하신 분들, 신혼부부나 가족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수도권 쪽에, 신도시 쪽이 많습니다. 서울 쪽도 있고. 내가 아니고 내 주변 사람 아니기 때문에 실전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돼. 상당수를 보고. 그래서 제가 한 얘기 한 번만 더 기교해 주시고 앞으로 영끌한 분들이 뭐 어떻게 대처할지는 뭐 봐야 하는 얘기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빚이 상당히 많아요. 엄청 많아. 개개인의 빚도 많고 집 살 때 빚 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집 사가지고 지금 빚 감당 안 되는 사람도 많고. 예. 그래서 저는 많이 없다는 얘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게 별로 없겠죠. 지방은 실거주 목적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왜 영끌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요. 영끌을. 왜 영끌을 했을까? 영끌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냐하면 수도권은 무조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약간 무조건적인 약간 묵은물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딱 작년까지. 무조건 오른다. 지금 안 사면 바보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영끌을 할 수밖에. 저 비싼 집에 다들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수도권 봐봐. 그러니까 동탄, 광교, 송도, 청라, 이 서울 쪽에. 그냥 난 저 아파트 사가지고 10년이든 20년이 살 거다. 이사갈 생각 없다. 그런 목적으로 산 건지 아니면 내가 샀을 때 집값이 올라가지고 많이 올랐을 때 팔려고 간 건지. 제가 봤을 때 상당수는 후자예요. 후자. 애초에 실거주로 살았으면 영끌 얘기도 안 나왔어요.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샀잖아. 내가 집 비싸게 샀지만 앞으로 더 오를 거다. 더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차익을 얻겠다고 해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이 수도권에 굉장히 많잖아요. 투기 광풍이 불었던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영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댓글 다신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언론에서 분명히 이거를 부풀리고 좀 과장한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